우리 구독자님, 12월 31일 저녁에 뭘 드실지 이미 정해두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지금이라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해 넘어가는 마지막 날에 먹는 것 하나, 입는 옷 하나 잘못 고르면 1년 돈복이 새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오래 부자였던 집안은 이날을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지금 댓글에 2026 돈복 받습니다. 적어두시고 오늘 이야기 꼭 챙겨가세요. 혹시 구독과 좋아요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해보세요. 별거 아닌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운의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작은 실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중에 이런 생각 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올해는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남는 게 없다. 큰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돌아보면 자잘한 지출이 계속 이어지고 통장은 늘 비어있는 느낌 말이지요. 경조사, 가족 일, 사람 부탁 안 쓸 수는 없고 쓰고 나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돈들 말입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더 조심해도 돈이 잠깐 스쳐갈 뿐 자리를 잡지 못한 느낌. 혹시 구독자님도 느끼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런 흐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연말 하루로 흐트러진 금전운을 다시 모으는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렵거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월 31일 단 하루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하는지, 어떤 옷차림이 돈복을 막고, 어떤 정리가 새해 재물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지, 옛 어른들께서 실제로 지켜오던 방식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안 풀렸던 분일수록 이 하루만큼은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 정리가 잘 된 집에만 새해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구독자님께서 실제로 12월 31일에 무엇을 준비하셔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들이지 않아도 되고 오늘 안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연말 마지막 날의 식사는 미리 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날 기분 따라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걸 먹겠다라고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마지막 끼니는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한 해의 금전운을 정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과식하지 않고 속이 편안한 음식, 먹고 나서 허전함이 남지 않는 음식이 기준입니다. 흰쌀밥, 담백한 국, 삶은 콩이나 팥처럼 기본에 충실한 음식이 좋다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은 기운을 흩뜨리지 않고 차분하게 모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 마지막 끼니가 왜 중요하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많이 먹고 적게 먹는 문제라기보다 어떤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하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연말 마지막 식사를 한 해 동안 벌고 쓰인 돈의 마침표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끼니는 배를 채우기 위한 밥상이 아니라 흐트러진 기운을 가라앉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먹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생각도 함께 빨라지고 마음도 자꾸 바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연말 마지막 날에 급하게 먹는 식사는 한 해 동안 모인 돈의 기운을 급하게 흘려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배부름보다 속이 편안한 상태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속이 편안해야 생각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차분해야 돈의 흐름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은 무언가를 더 끌어당기는 날이 아니라 빠져나가던 흐름을 잠시 멈추는 날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음식 선택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말 마지막 끼니에는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먹고 나서 몸이 가라앉는 음식이 기준이 됩니다. 맵고 짠 음식은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찬 음식은 기운을 아래로 떨어뜨린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흰쌀밥처럼 기본에 충실한 음식은 기운을 한 곳에 모아주는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흰쌀은 화려하지 않지만 바탕이 되는 음식입니다. 한 해의 끝에서 다시 바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콩이나 팥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음식들은 불필요한 것을 가르고 남길 것과 보낼 것을 정리하는 상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연말이나 절기에는 음식이 단순했습니다. 복을 더 얹으려는 게 아니라 흐름을 정리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말 마지막 날에 가능하면 피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날만큼은 배달 음식처럼 자극이 강한 음식은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먹는 순간은 즐겁지만 기운을 계속 밖으로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찬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은 기운을 아래로 가라앉혀 연말의 정리 흐름을 끊어놓기 쉽습니다. 술안주 위주의 식사 역시 연말 마지막 날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은 기운을 흩어지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해를 넘기기 직전의 술자리는 돈의 흐름을 함께 흘려보낸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365일 중 단 하루, 이날만큼은 속을 편안하게 두는 선택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연말 마지막 끼니를 조용하고 단정하게 마무리하시면 그날 하루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흐름이 그대로 새해 첫날로 이어집니다.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충분히 감이 오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날 어떤 옷을 입느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12월 31일에 입을 옷을 전날 미리 준비해 두세요. 아침에 서둘러 아무 옷이나 집어 입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 마지막 날의 옷차림은 새해 첫 기운이 몸에 닿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비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깨끗하게 세탁된 옷, 입었을 때 몸이 편안한 옷, 거울을 봤을 때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옷이 기준입니다. 낡아서 밀어두었던 옷, 입을 때마다 피곤함이 느껴지는 옷은 이날만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연말 전에 반드시 정리 대상을 미리 골라 두셔야 합니다. 31일 당일에 갑자기 정리하려고 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흐름이 깨집니다. 고장난 물건, 쓰지 않는 물건, 볼 때마다 지난 일들이 떠오르는 물건을 미리 한 곳에 모아두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올해는 여기까지 수고했다라고 정리할 준비를 해두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맙게 보내줄 준비를 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입니다. 구독자님께서 이 세 가지만 미리 해 두셔도 연말 하루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구독자님, 준비만 해놓고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를 놓치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연말 마지막 날에는 순서와 위치가 곧 기운의 방향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집 안중심부터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관, 거실, 주방처럼 사람의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공간이 바로 재물의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에는 현관 바닥에 쌓여있는 신발부터 정리해 주세요. 자주 신지 않는 신발, 보는 순간 피로감이 느껴지는 신발은 이날만큼은 안쪽으로 치우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관이 답답하면 재물운도 밖에서 머뭇거리기 쉽습니다. 두 번째는 연말 마지막 끼니를 먹는 방식입니다. 이날은 TV를 켜놓고 무심코 먹는 식사를 피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따뜻함을 느끼며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숟가락을 급하게 움직일수록 한 해의 돈복도 급하게 빠져나간다고 보았습니다. 조상님들께서 해 넘어가는 날엔 밥상 앞에서 말수를 줄이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옷차림은 하루 종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깐 외출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그날 선택한 옷차림을 가능한 한 유지하세요. 연말 마지막 날의 옷은 이 상태로 새해를 맞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고 새 옷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정함과 편안함이 유지되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정리 대상 물건은 밤이 되기 전에 마무리합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고장난 물건, 오래된 지갑이나 가방,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망설이며 붙잡지 마시고 여기까지 고마웠다는 말과 함께 조용히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연말 마지막 날에 집 안을 과하게 뒤집어 놓는 대청소,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충동적인 온라인 쇼핑은 재물운을 흩뜨리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정리는 조용히, 움직임은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올해는 여기까지 잘 왔다. 이 한마디만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말이 새해 첫 기운을 가장 안정적으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이제 연말 마지막 날에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구독자님께서는 모두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연말 마지막 날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어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첫째, 12월 31일에 한꺼번에 비우는 행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대청소를 하거나 집 안을 몽땅 뒤집어 놓는 행동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니까 싹 치워야지 하시는데 이날은 비우는 날이지 흐트러뜨리는 날이 아닙니다. 기운은 놀라면 흩어집니다. 조용히 정해둔 것만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연말 마지막 날에는 돈과 관련된 큰 결정을 미루세요. 계약, 투자, 큰 지출, 충동적인 쇼핑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 넘어가는 날의 결정은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날입니다. 옛 어른들께서는 연말에 정한 돈의 방향은 다음 해까지 간다고 하셨습니다. 급한 판단은 하루만 미뤄도 충분합니다. 셋째, 과한 술자리와 밤샘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술은 기운을 밖으로 새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연말에 취한 상태로 해를 넘기면 재물운도 함께 흐트러진다고 보았습니다. 잠을 줄이고 억지로 버티는 것 역시 새해 첫 기운을 피곤한 상태로 맞이하게 만듭니다. 연말 마지막 날만큼은 조금 일찍 쉬는 것이 오히려 돈복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오래된 물건을 다시 써볼까 하며 붙잡지 마세요.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던 지갑, 가방, 고장난 물건을 막상 버리려니 아까웠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이 바로 재물의 흐름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비움은 미련 없이 끝내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욕심을 부리는 행동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더 잘되게 해보자며 부적, 물건, 행동을 이것저것 덧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에는 과유불급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재물운은 오히려 비켜갑니다. 단정함과 절제가 연말 풍수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연말 마지막 날에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올해가 힘들었다고, 내가 못해서 그렇다고 마음을 몰아붙이면 그 기운 그대로 새해로 넘어갑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연말에는 반성보다 정리와 감사가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의사항들만 잘 지켜주셔도 앞에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자, 구독자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2월 31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한 해의 재물 흐름을 정리하는 날이라는 점. 둘째, 이날 무엇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비우느냐가 새해 돈복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돈은 많이 벌려고 애쓸 때보다 머물 자리를 만들어줄 때 더 오래 함께합니다. 이건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삶 속에서 체득해 온 생활의 지혜에 가깝습니다. 연말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운명을 바꾸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태도를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모로 쉽지 않으셨다면 그건 구독자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애쓰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 올해도 여기까지 잘 왔다고 조용히 다독여 주셔도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때 금전의 흐름도 함께 풀리기 시작합니다. 연말과 새해 사이에는 무리한 계획도 큰 결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정리가
2026년 돈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2026년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 하나 조용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글로 꺼낸 마음은 다짐이 되고 좋은 기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자님들의 한 해 한 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